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대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승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쑥스럽고 한데 한 25분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분인데 한 5분 정도 빨리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올해 1학년을 처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육 경력이 18년 정도 되는데 처음 맞는 거라서 뭘 해야 될까? 이 지금 수업 나눔 교사를 신청했지만 어떤 것을 나누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나눌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학년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책가방 없는 날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책가방 없는 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제로 같이 1학기 때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시죠? 제 말 잘 들리면 반응 한번 이렇게 밑에 감사합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복자는 프로젝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결과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지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초 1학년, 제가 대화초를 지금 삼목초에서 거의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대화초로 왔는데, 대화초 1학년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교육 과정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1학년 별이라고 이렇게 문제 행동을 조금 가지고 있는 학생을 책에 보니까 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별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별을 어떻게 더 밝게 빛나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 학생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봤는데, 예, 신학기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별이들이 되게 생각보다 저희 반에는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는데, 예, 맨날 학교 와서 배가 아프다던가, 그리고 저한테 매달려서 한 2달 반 정도를 계속 울었던 학생들, 그리고 정문에서 버티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1학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65명이 학생 정원인데 대여섯 명 정도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별이들도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고, 분노 조절이 어려운 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지금도 이 별이가 있는데, 네, 최근 1주 전부터 ADHD 약을 먹기 시작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집으로 간다던가, 친구를 때린다던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한 2, 3년 만에 ADHD 좀 심한 학생을 맡았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이 되어도 교실에서 들어오지 않는 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4교시를 시작하려면 애들이 한 5명 정도가 안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학교 숲이 있는데 학교 숲에서 이렇게 벌레 잡는 애들, 그거 노는 거 좋아서 교실에 안 들어오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개인 위주의 생각과 협동하는 것을 아직 1학년이어서 좀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뭐 넘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계속 놀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는 별이들이 각 반에 생각보다 3반밖에 안 되는데도 3반 안에서도 한 대여섯 명의 학생들은 이 정서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고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출발선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고, 최근에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쇼츠 세대라는 걸 들어보셨을 건데, 이 유튜브에 쇼트, 그러니까 뭐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의 짧은 영상을 보는 이 세대의 학생들은 오랫동안 영상을 보거나 오랫동안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도 5분에서 5분이 한 2, 3분 정도 집중을 잘 못하고 앉아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먼저 공부를 해야 돼라고 다가가기보다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놀면서 생각하고 놀면서 배우는 아이들을 만들어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년 선생님들하고 놀이 교육에 좀 초점을 맞추고 1년 동안 생각해보고 프로젝트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제가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어린이라고 잡았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한테 공부 그리고 한글 교육, 수학 교육보다는 그게 1학기의 우선이 아니라 놀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신학기 중흥군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밤마다 한두 명씩 있어서 이 학생들이 급선무는 교실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이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어린이를 주제로 잡고 분석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다양한 연령층, 또래 형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올바른 인성 함량과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에도 다양한 세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잘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것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생각했고 6학년 형님 반하고 어울려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그래서 함께 놀면서 공감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의사소통 역량도 신장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가방 없는 날 프로젝트로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로 2월 달부터 생각해서 3월 달에 이것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은 처음에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이건데요. 학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건데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모두 다 대부분 학교에서도 저희는 1학년이어서 4교시, 5교시 끝나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0분, 길게는 뭐 30분, 40분씩 매일 모여가지고 학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일 수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학년을 함께 나누는데 되게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도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들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학교 선생님 동일하겠지만 동학년이 함께 모여서 성취 기준을 나누고 1학년 학생에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기초해서 3월 초에 학생들이 제가 1학년 특성을 잘 몰라서 한 3월 중순까지는 1학생 특성을 좀 파악을 했고 그것에 맞게 주제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계를 3월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6학년이니까 형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병설 유치원 학생들한테 내리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유치원과 연계된 교육과정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런 형태로 꾸며서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계획은 쭉 세워서 일단은 6학년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어울림에 대해서 어떻게 어울려서 놀 수 있을지, 재밌게 놀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은 짰고, 언제나 그렇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과정은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많이 바꿔서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6학년과 어울려서 함께 시작하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도 함께 했는데 효과가 되게 좋았고 아이들도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학년과 함께 어울려서 입학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6학년이 되게 이렇게 강당 앞에 서서 환대해주고 명찰을 달아주고 인사해주고 옆에 앉아서 교가도 같이 불러주고 하는 날을 첫날 같이 했었고 그리고 책날개 입학식 선물로 달력도 주고 다른 선물도 함께 주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 처음 모였고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서 교실로 이동할 때는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이 손을 잡고 교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했었습니다. 이때 애들이 표정이 훨씬 그 처음 강당에 들어올 때하고 형님들하고 다시 교실에 이동할 때 그 표정들이 많이 달라져서 1년 동안 이것이 상호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6학년하고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요때부터 1년 동안 계속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교육과정을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 첫 급식을 교과에 나오는 것들을 같이 해서 6학년하고 이렇게 급식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6학년 형님들이 이렇게 입도 닦아주고 급식판도 같이 운영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1학년하고 6학년들 멘토 멘티 형태로 구성해서 짝을 만들어줘서 시작했는데 이때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도 6학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6학년하고 만나서 얘기해서 형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언니 누나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효과가 크구나. 그리고 6학년도 이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는 6학년들하고 1시간을 또 따로 잡아가지고 통합교과에 나오는 우리 학교 둘러보기를 6학년하고 같이 했는데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학교 설명을 듣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 미션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미션지 옆에다가 올려놨는데 이 미션지를 만들고 장소마다 해당되는 미션을 수행하고 6학년들이 멘티 멘토가 같이 해서 6학년 교실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받고 과학실에 가서 설명을 듣고 과학실이 어떤 곳인지 과학 실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실 가서 보건 선생님이 밴드를 나눠주면서 보건실 안내를 해주고 위클래스에 가서는 그 멘티 멘토 1학년 6학년 함께 친구 사랑 구호 외치고 그다음에 강당에 가서는 강당 농구 골대에 한번 슛 던져보고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실에 가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사탕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무실 가서 교감 선생님께 비타민 받고 교감 선생님 인사 나누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또 활동도 확실히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이동해서 가는 것보다 학교를 둘러보는 것보다 6학년 형님들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고 학생들이 이 학교라는 공간에 친숙하게 이렇게 빨리 흡수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월달이 끝나고 3월달에 어느 정도 6학년하고 친해지고 나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우리가 꼭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학교가 신나는 놀이터라는 주제로 놀이교육으로 신나는 학교 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달에도 4월 하루는 아예 책가방을 들고 오지 않고 애들이 하루 종일 놀면서 논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1, 2교시에는 협동놀이를 여기 보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협동놀이에서 전통놀이에서 실뜨기와 고무줄놀이에서 아이들 강당에서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2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전통놀이나 이런 것들 잘 몰랐는데 고무줄놀이나 이런 것들도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3교시에는 6학년과 함께 미니 체육대회, 그러니까 6학년 형님들 2명이 한 명의 아이 여기 사진 보이는데 6학년들이 1학년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2대1로 짝을 지었는데 이렇게 2명이서 게임을 하고 놀면서 훨씬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6학년을 만나니까 또 이번 달에는 언제 만나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면서 확실히 학교에 오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1학년 자체적으로 미니 올림픽을 해서 함께 뛰고 함께 한다는 주제 가지고 1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 2, 3, 4교시를 학생들하고 다양한 전통놀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6학년들과 함께 놀면서 미니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루 시간을 가지니까 이 기억들이 애들한테 학교가 신나는 곳이구나, 재밌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4월달에 한 번 더 6학년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사서 선생님하고 같이
도서관 활용 교육을 하고 6학년들이 그림책 읽어주고 함께 재밌는 그림책도 읽고 어휘력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책과 친해지는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졌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학년과 도서관이 이런 곳이구나, 도서관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6학년들과 함께 나눴을 때 되게 재밌고, 도서관도 재밌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다 알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5월 달에는 다른 책가방 없는 날을 5월 달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체육대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봄나들이 수봉공원, 저희 대화초 앞에 수봉공원이 있는데 한 걸어서 40분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수봉공원에 가서 하루 동안 이제 책가방 가지 않고 숲 체험하고 자연 보호 활동하고 쓰레기 줍고 하고 놀고 다시 학교에 왔었던 게 있습니다. 이때도 생각보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현장 체험 학습이 거의 처음이었,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1학년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 나가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1학년들이 수봉공원까지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 걸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건데 6월 100일 잔치, 이거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1학년들 100일 잔치, 요즘 트렌드가 학교 전체로 100일 잔치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학급 단위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는 1학년 같이 100일 잔치를 했는데, 이때도 책가방 없는 날로 했고 1학년 성장 스토리가 있는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애들이 단순히 100일이 지나서 그냥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이 성장했나, 나는 100일 동안 어떤 것들이 성장했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견을 나눴을 때, 인디스쿨이나 이런 데 보면 왕관 만들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관을 만들고, 그래서 왕관 안에 내가 성장한 것이 무엇인지 교실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발표한 것을 왕관에 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쓰고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저는 줄넘기가 많이 늘었어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일 잔치라는 것들이 학생에게도 의미 있었지만 교사인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00일의 기적이 저희 교실에서 딱 일어난 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애들이 아주 3월보다는 지금 아주 조금 더 집중하고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이 100일 잔치를 통해서 선생님도 성장한 시간이었고, 학생들도 좀 자기 자신이 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와서 어떤 것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교장 선생님께서 축하하시기 위해서 기념사진 찍고 같이 와서 해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2, 3교시에는 딱지치기 놀이를 같이 애들하고 했었는데,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100일 잔치가 끝나고 떡도 나누고 한 다음에 강당에 모여서 딱지치기 하고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놀았는데, 여기도 다른 팀을 초청해서 인천에서 놀이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신다고 하던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놀이교육을 1학년 학생들한테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팀을 초청해서 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 팀 연락처가 궁금하시거나 하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4차실 이번에 2차시하고 7월달에 2차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아이들과 밀착돼서 잘 운영하셨던 것 같아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마피아 게임하고 손님 모시기하고 이런 게임들을 하고, 5교시에는 이제 6학년하고 미션 사진 찍기를 했습니다. 100이, 여기 사진 보면 학생 사진인데 100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가지고 미션 사진도 찍고, 6학년이 수학여행을 그 다음 주에 갔었는데 수학여행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롤링페이퍼도 적어서 전해주고 하는 활동을 6학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했었는데, 좀 그런 시간들이 6학년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형님들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이 좀 뭐 생각하는 게 뭐 어른스럽진 않지만 아주 아이들답게 대답을 했는데 수학을 잘해요, 줄넘기를 잘해요, 한글을 잘 써요, 공부를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봉사활동을 잘해요, 건강해졌어요, 댄스를 잘하게 되었어요, 만들기를 잘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이런 자기만의 자기의 언어, 자기의 눈높이의 성장 스토리를 아이들이 적어서 안간에 써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100일 동안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도 지금 아직 하진 않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코로나도 많이 끝나서 7월 달에는 놀며 생각하며 배우는 성장하는 여름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책가방 없이 여름철 안전교육을 하고 그리고 부채 만들기를 합니다. 통합교과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것을 접목해서 하고 그리고 2, 3교시에는 구슬치기, 제기차기 이런 것들을 활동을 놀이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4, 5교시에는 유치원 연계해서 유치원 학생들하고 같이 물총 만들기를 하고 물총 놀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도 함께 시키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애들한테 환경교육도 시킬 겸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도 모으고 있고 그 페트병 같이 모아서 7월 달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책가방 없는 날이라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접목해서 놀이교육을 찾을 수 있을까는 좀 생각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을, 겨울 교과에서 이 요소들을 잘 끄집어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 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시풍습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에 단오가 있었는데 단오 팔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팔찌를 만들고 팔찌로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가방 없는 날에 세시풍습과도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 좀 고민해서 2학기에는 계속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1학기 프로젝트를 7월달 14일날 할 건데 끝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4명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는 것이 되게 좋았고 학교가 유치원이 더 재밌었던데 초등학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가 더 재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학생이 있고 1학기 동안 자기가 이 활동을 통해서 조금 성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활동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 있고 6학년 형님들과 함께 하면서 든든하고 재밌어서 매일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심시간에 6학년 누나들이 언니들이 같이 복도까지 교실까지 데려다 주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1학기 동안 이 놀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학교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갈 길이 멀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남겨진 과제가 너무 많다. 여전히 저희 교실에서는 절반 이상이 잘 집중하지 못하고 기본 생활 습관과 기초 학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낮고 제 다음에 하시는 분은 국어 수업을 하시는데 그거 보면 참고되실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반에서 어떻게 기초 학력과 이 놀이 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 저질이 쉽지 않은 아이가 저희 반에 여전히 존재하고 해서 이게 놀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주제로 1학기 동안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어떻게 어찌어찌해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본 생활 습관이 안 돼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실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2학기도 끌어가서 수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지 이것이 저의 큰 고민이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업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면 2학기에 책가방 없는 날 프로젝트를 넣어서 애들이 공부만 뭐 한글 교육, 수학 교육, 뭐 기초 학력을 높여야 돼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오는 시기에 아이들이 그 문화적 충격은 생각보다 큰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승호 선생님께 다 같이 하트 좀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